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수천 개인데 GPU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여기까지가 원래 끝이었죠. 근데 그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통합 설계, 전력 효율 30% 향상,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한마디, 오늘부터 그 5손가락 명단에 삼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삼성이 왜 지금이 타이밍에 이 판을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로웰 39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반도체와 AI 업계를 다루는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래도록 아시아 기술을 빠른 추격자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제 휴대폰이 미친 듯 울렸습니다. 클레어, 큰일 났어. 삼성 쪽에서 독자 GPU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독자 GPU? 그건 엔비디아, AMD 같은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웃음이 입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젯밤 제가 일하는 회사의 최고 고객이자 미국 쪽 파트너였던 곳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요. 클레어, 너 한국 일 괴치 엮이지 마. 그 말투가 조언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반도체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은 언제나 2등 주자였어요. 추격자, 빠른 학습자 하지만 결코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웰 씨, 저희는 삼성에서 연락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삼성이 직접 저한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웰 씨, 당신이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하필 저한테 연락한 걸까요?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바로 그래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립적인 외부 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한국 일 괴치 엮이지 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요?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충전기, 명함, 그리고 제 오만함도 함께 싸넣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함이 서울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혹시 정말로 뭔가 큰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일까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가는 거야? 후회할 거야.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제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탑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삼성이 정말 독자 GPU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엔비디아와 싸우려는 걸까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좌석 앞 화면에 비행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의 궤적. 그 선을 따라가는 제 인생도 바뀌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 떨림이 낯설지 않다는 것. 오래전에도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스쳤어요. 실패의 기억이. 아,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믿었다가 무너졌던 그날.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낮게 보게 된 이유는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의 실패 기억 때문이었어요. 6년 전 저는 중국 선전에서 한 번 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3이었어요. 회사에서 떠오르는 신예였고 야심도 컸습니다. 현지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인공지능 칩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제 모든 걸 걸었어요.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중국 파트너들은 친절했어요. 늘 웃으면서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척도 좋아 보였어요. 데이터도 계속 올라왔고 보고서도 그럴듯했습니다. 발표 이틀 전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발표 당일 아침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파트너사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데모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드웨어 문제, 소프트웨어 충돌, 예상치 못한 버그.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걸요.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조작이었고 보고서는 허구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상사도 거기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지만 데모는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화면은 검은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는 제 팔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클레어, 너는 왜 아시아를 믿었니?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망신이었어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찔렀어요. 실패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자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모든 중요 프로젝트에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유령이 됐어요. 사무실에는 있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검증된 곳만 믿자. 실리콘밸리 룰 안에서만 움직이자. 그리고 아시아는 절대 다시 믿지 말자.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전부 한 덩어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생존 전략이었어요. 틀린 전략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저는 조금씩 다시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박힌 편견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에서 메일이 왔을 때 제 첫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다시 속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일 제목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클레어, you need to see this in person. 클레어, 당신은 이걸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틀렸는지.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결국 저는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속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 그 희망이 두려웠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실망의 씨앗이니까요. 비행기가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빠른 차들, 조용한 질서.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중요한 건 기술이야. 그리고 기술은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아름다움과 기술력은 다르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클레어, 너 지금 서울이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누가 제 위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그쪽 편 들면 너의 과거 자료 다 풀린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너의 그날 영상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영상. 6년 전 제가 무대 위에서 망신당하던 그 영상. 회사 내부 보안 영상이 어떻게 밖에 나간 걸까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에반 리드. 제 전 남자친구였고 지금은 미국 빅테크 로비스트가 된 남자. 그는 늘 말했어요. 업계는 정보가 전부야. 사람은 약점을 잡으면 끝이야. 제가 6년 전 실패했을 때 에반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왜 지금 협박을 하는 걸까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한국에 오는 걸 막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삼성을 만나야 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스스로가 놀랄 만큼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제 얼굴에 적혀 있었겠죠. 호텔 로비에서 삼성 측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윤아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36살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묶은 머리. 하지만 제일 인상적인 건 눈빛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전쟁터를 다녀온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하리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엘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안내한 차량은 검은색 SUV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하린이 말했어요. 로엘 씨,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훑어봤어요. 일반적인 비밀 유지 조항들이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이 줄어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경비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게 뭐지? 다시 10분쯤 더 가자 또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삼엄했어요.
경비원이 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휴대폰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잠시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지문 인증과 홍채 인증까지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진짜다. 마침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CCTV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할인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 유리 너머로 연구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문패에는 전부 GPU 관련 부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아키텍처 연구실, 그래픽 프로세싱 최적화팀, 메모리 인터페이스 설계부.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다 GPU를 위한 조직이라고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복도를 더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동양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금발 머리의 서양인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흑인, 백인,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지? 그때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동양계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레어? 클레어 로에. 저도 그를 알아봤어요. 노아킴. 실리콘밸리에서 GPU 아키텍처 쪽 핵심 인재로 유명했던 사람.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노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노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동? 뭘 이동했다는 거야?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할인을 봤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를 따라 복도를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GPU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 이 구조가 뭔지 알아?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메모리와 연산 유닛의 배치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메모리가 코어 가까이 통합돼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메모리에서 연산을. 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아직 완성형은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메모리 대역폭 문제가 있을 거야. 노아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역폭 최적화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맞았거든요. 노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최강이야. 하지만 메모리를 직접 만들진 못해. 그런데 삼성은 메모리를 직접 만들고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 그러니 결합의 길은 삼성에게만 열려 있었어.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얕보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던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클레어, 너 6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아시아를 안 믿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노아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중국 한 회사의 문제였어. 한국이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노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패로 전체를 판단해버렸어요. 그게 제 오만이었습니다. 노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클레어, 여기 사람들 봤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 기존 룰을 깨고 새로운 걸 만들 가능성.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였고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 쌓아 올린 편견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더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틀렸던 걸까? 혹시 여기에 뭔가 진짜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받았던 협박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날 영상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누군가 저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노아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저를 더 깊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보안문을 3개나 더 통과했어요. 각 문마다 지문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을 열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실험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면 전체가 유리였어요. 그 유리 너머로 수십 대의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웨이퍼 테스트 설비였습니다. GPU 칩을 실제로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장비. 노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매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GPU 설계는 최소 몇 달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매주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요? 노아가 웃었어요. 여기는 삼성이야. 메모리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 우리는 즉각 테스트할 수 있지. 그 말이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칩을 설계하면 제조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해요. 보통 대만이나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설계와 제조가 한 건물 안에, 아니 한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고 레이저가 회로를 그려냈어요. 그 광경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가 옆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클레어, 이쪽으로 와봐. 저는 따라갔습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노아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성능 비교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의 제품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세로축에는 연산 속도, 전력 효율, 가격 대비 성능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 GPU 프로토타입.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빨간 막대가 다른 것들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 부분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노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통합 구조를 썼어. 데이터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까 전력 소모가 줄어.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어요.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측정 데이터였어요. 조작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그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드맵이었어요. 개발 도구,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파트너사 목록이 있었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회사들이 다 파트너예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어. 하지만 다들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왜냐하면 이들도 엔비디아 독점에 지쳐 있거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맞았습니다.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엔비디아 마음대로였습니다. 공급도 그들이 조절했어요. 빅테크 회사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대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할게. 우리한테도 리스크가 있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건 시간이 걸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막으려 할 것 같은데요? 노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 특허 소송, 의혹 제기, 파트너사 압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사람을 흔드는 거야. 사람을요? 노아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 핵심 인물을 흔들어서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거지. 클레어, 너도 그 타깃 중 하나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받았던 협박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너의 그날 영상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명을 잃었어. 협박받고 떠난 사람들이야. 가족을 위협받은 사람도 있었고, 과거 실수를 들춰내겠다고 협박받은 사람도 있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클레어,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우리는 진심이야. 그리고 우린 포기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벽면의 그래프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막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GPU 프로토타입. 그 막대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짜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분됐어요. 이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GPU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엮이면 제 과거가 들춰질 거예요. 6년 전에 그 망신이 다시 세상에 나올 겁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로엘 씨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할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로엘 씨는 왜 분석가가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건 15년 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걸 믿었어요. 새로운 혁신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됐어요. 진짜 혁신을 찾아내고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실패 이후 저는 그 꿈을 잃었어요. 안전한 길만 걷게 됐습니다. 검증된 것만 믿게 됐어요. 저는 할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혁신을 찾고 싶어서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지금 찾으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로엘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호텔로 모셔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혁신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뭘 꿈꾸는 걸까? 그리고 저는 그 꿈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3개 와 있었어요. 전부 익명이었습니다. 클레어, 마지막 경고야. 돌아와. 너 그쪽 편 들면 너만 손해야.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우린 움직인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겠죠. 누군가의 노력이고 희망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될 겁니다. 진짜 혁신은 안전한 곳에 없어요. 위험한 곳에,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 싶습니다.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9시 다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어요.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실을 보겠다고. 차가 도착했고 저는 탔습니다.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제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고 건물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 큰 실험실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어제 본 곳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노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양인, 서양인, 다양한 인종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소개했어요. 클레어, 이 사람들은 우리 핵심 팀이야. 한 명 한 명 악수를 했습니다. 모두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유명 기업 출신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재가 한국에 모여 있다니. 노아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보여줄게. 큰 스크린 앞으로 갔어요. 노아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GPU 칩의 단면도가 떴어요. 레이어별로 구조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노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GPU는 코어와 메모리가 분리돼 있어. 코어에서 연산을 하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그 사이에 버스라는 통로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버스야.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리고 전력도 많이 먹지. 특히 AI 작업처럼 데이터가 많을 때는 더 심해.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삼성 GPU의 구조였습니다. 코어와 메모리가 훨씬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아니, 거의 통합돼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를 코어 바로 옆에 쌓았어. 3차원 구조로. 데이터 이동 거리가 100분의 1로 줄어들지.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발열 문제는요? 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야. 보통은 불가능해.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회사야. 저전력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가능한 거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엔비디아는 GPU는 잘 만들지만 메모리는 사야 합니다. 삼성 같은 회사에서 사죠. 그러니 메모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GPU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둘을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이건 엔비디아가 따라할 수 없겠네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적어도 쉽지 않아. 그들은 메모리 회사를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야 해.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의 싸움이었어요.
삼성은 수직 계열화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엔지니어를 불렀어요. 마크, 성능 데이터 보여줘. 마크라는 이름의 백인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였어요. AI 학습 속도, 추론 속도, 전력 효율. 모든 항목에서 삼성 칩이 엔비디아와 비슷하거나 더 나았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은 30%나 높았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마크가 대답했어요.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측정한 거예요.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삼성은 정말로 엔비디아와 겨룰 수 있는 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저를 봤어요. 클레어, 내 표정 보니까 믿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진짜네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물었어요. 왜 지금이에요? 왜 이제야 이걸 만드는 거죠? 노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삼성도 오랫동안 망설였어.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너무 강했으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지.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노아가 창밖을 봤어요. AI가 바뀌었어. 갑자기 모든 게 AI가 됐잖아. GPU 수요가 폭발했지. 그런데 엔비디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공급이 부족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GPU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 구글은 자체 칩을 만들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삼성한테도 연락이 왔지.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만든 거군요. 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리고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됐어. 우리한테 강점이 있었으니까. 메모리, 공정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삼성의 강점. 그동안 저는 삼성을 추격자로만 봤습니다. 빠르게 따라오는 회사. 하지만 이제 보니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엔비디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 발표할 건가요? 노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무슨 문제요? 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발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너무 빠르면 준비가 안 됐다고 공격받아.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지.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와 그 파트너들이 우릴 막으려 할 거야. 어떻게요? 노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 특허 소송, 공급망 압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평판 공격이야. 평판 공격이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칩이 불안정하다는 루머를 퍼뜨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지. 그러면 고객들이 겁을 먹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업계에서 평판은 전부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평판이 나쁘면 팔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클레어, 내가 중요해. 너는 독립적인 분석가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삼성 편을 들면 제 과거가 들춰질 거예요. 에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이 세상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본 건 진짜였어요. 이건 혁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기술이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아가 말했어요. 클레어, 강요하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우린 진심이야. 그리고 우린 세상을 바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점심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갔어요. 캠퍼스 안에 있는 구내 식당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담았어요. 한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서양 음식도 있었습니다. 노아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 6년 전 일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파트너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제가 그들을 믿었잖아요. 노아가 말했어요.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믿음을 배신한 게 잘못이지. 클레어, 넌 다시 믿을 용기가 필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시 믿을 용기. 그게 제게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캠퍼스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건 뭐였을까? 기술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기술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하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할인이 다가왔어요. 로엘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옆에 앉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엘 씨, 오늘 본 것들이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돼 있을 줄 몰랐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로엘 씨도 아시잖아요. 기술업계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는 거.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맞는 말이었어요. 승자 독식의 세계였습니다. 할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한 곳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보다 더 중요한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두려움을 넘어서야겠다고.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다시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야경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따뜻해 보였어요. 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의 GPU 프로젝트는 진지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풀렸어요.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뭘 보게 될까요? 할인이 말한 더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더 일찍 왔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서두르겠습니다. 차에 탔어요.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 쪽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빌딩 앞에 차가 섰어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할인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아도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제일 눈에 띈 사람은 중앙에 앉은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할인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이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로엘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사님이 자리를 권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앉았습니다. 이사님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어제까지 하드웨어를 보셨죠?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강한 이유는 쿠다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이 15년 동안 쿠다로 코딩해 왔어요. 생태계가 형성된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쿠다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님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삼성의 소프트웨어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개발 도구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쿠다 호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쿠다 코드를 우리 칩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노아가 대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80% 정도는 호환돼. 개발자들이 코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개발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회사 로고들이 떴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빅테크 회사들이었습니다. 이사님이 말했어요. 이들은 모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공급 부족에 시달렸으니까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들은 기꺼이 협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은 한 공급사에 의존하는 걸 싫어해요.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때 할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할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쪽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막으려고요. 어떻게요? 할인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삼성 GPU 검증 부족 우려. 독자 개발 주장의 의문. 파트너십 발표 실체는 미지수.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언제 나온 기사들이에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부터요. 우리가 로엘 씨를 초대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엘 씨, 이건 보셨어요? 다른 화면이 켜졌어요. 익명 제보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에 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6년 전 중국 프로젝트 실패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실패한 분석가 삼성과 손잡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본문을 읽었어요. 클레어 로웰은 6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대실패를 겪었다. 그녀의 판단력을 믿을 수 있는가? 이번에도 삼성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닌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공격이었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웰 씨, 이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할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사한 결과예요. 서류를 봤어요. IP 주소 추적, 계정 분석, 자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에반 리드. 제 전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실리콘밸리 쪽 로비스트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의 이익을 대변하죠. 삼성이 GPU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에반이 제 과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약점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우린 널 비난하지 않아. 오히려 미안해. 널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진실을 보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실을 알려주세요. 숨김없이요.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성능 테스트 결과, 파트너십 계약서, 개발 일정, 리스크 분석.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고 대답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인정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태도. 그게 신뢰를 만들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할인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엘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할인이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6년 전 일이 아직도 힘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힘들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무대 위에서 망신당했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 상사의 말. 전부 다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진짜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5년 전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말아먹었어요. 회사에 손해를 입혔죠. 사람들이 절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했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배치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로엘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인이 말했어요. 로엘 씨,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무슨 결정이요? 할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GPU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로엘 씨가 그 자리에서 독립분석가로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해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반이 막으려던 거였어요. 제가 삼성 편에 서는 걸 막으려고 제 과거를 들춰내고 협박했던 거죠. 할인이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로엘 씨의 선택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안전할 거예요. 과거가 들춰지지 않을 겁니다. 커리어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할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 혁신을 보고도 외면했다는 것, 그게 저를 평생 괴롭힐 거예요. 저는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본 걸 말할게요. 사실대로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엘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전부 에반에게서였습니다. 클레어, 마지막 경고야.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영상 공개한다. 너 후회할 거야. 저는 메시지를 지웠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기술, 사람, 전략, 가능성, 리스크. 객관적으로 하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썼습니다. 삼성의 GPU 프로젝트는 진지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GPU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꿈에서 계속 6년 전 그날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망신당하던 순간, 사람들의 조롱하는 눈빛,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땀에 젖었겠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클레어. 에반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에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반이 웃었습니다. 뭐 잘 지내지 않았겠지. 서울에서 고생 많아.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죠? 에반이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난 로비스트야. 정보가 내 직업이지.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알아.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에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할게. 너 한국 편 들면 너는 업계에서 끝이야. 무슨 소리예요? 에반이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실패할 거야. GPU 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아. 생태계가 전부거든. 그들은 생태계가 없어. 그러니까 실패해.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에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각이 아니야, 사실이야. 클레어,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6년 전 일 잊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에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봤잖아. 매일 밤 울던 거 다 기억해.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때랑 다르죠. 뭐가 달라? 제가 달라졌어요. 에반이 비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 클레어. 넌 여전히 순진해. 기술만 좋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저는 참았던 말을 뱉었어요. 그럼 당신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 협박하고 과거 들춰내고 그게 정의로운 방식이에요? 에반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해? 클레어, 세상은 원래 그래. 강자가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따르지. 삼성은 약자야.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에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약자야, 클레어. 너한테는 과거라는 약점이 있어. 내가 그 영상 공개하면 너는 끝이야. 아무도 너를 안 믿을 거야. 영상 공개하세요. 에반이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영상 공개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클레어,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6년 동안 제 과거에 갇혀 살았어요. 이제 나오고 싶어요. 에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레어,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제 과거와 싸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어요. 로엘 씨 준비되셨어요? 네. 같이 로비로 내려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할인이 물었어요. 로엘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할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화 받았어요. 협박 전화요. 할인이 놀랐어요. 누구한테서요? 제 전 남자친구요. 에반 리드. 로비스트죠. 할인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상 공개하겠대요. 제 과거 말이에요. 제가 한국 편 들면요. 할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로엘 씨, 우린 그럴 가치가 없어요. 로엘 씨가 희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제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할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로엘 씨.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삼성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입구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노아와 이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오셨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사님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발표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사님이 프로젝트 개요를 발표하고 노아가 기술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제가 독립 분석가로서 평가를 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제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내용을 점검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공정한 평가, 솔직한 의견.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때 할인이 들어왔어요. 로엘 씨, 이거 보셨어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클레어 로웰 과거 실패 영상 유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6년 전 그날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데모가 작동하지 않고 상사가 저를 질책하는 장면.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며 우는 모습까지 다 있었어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분석가라고. 실패자가 또 실패하네. 삼성도 속았구나.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아가 다가왔어요. 클레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지금이라도 빠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요. 노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감하네, 클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필사적인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스태프가 들어와 알렸어요. 5분 후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무대 뒤로 이동했어요. 커튼 너머로 강당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사님이 먼저 무대에 올랐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프로젝트 개요. 개발 기간, 투자 규모, 목표 시장.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노아 차례였어요. 노아가 무대에 올라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통합 구조, 성능 지표, 벤치마크 결과. 그래프와 숫자로 증명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스태프가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로웰입니다. 독립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 과거를 아실 겁니다. 6년 전 저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영상도 오늘 공개됐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저를 망가뜨렸어요.
6년 동안 저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실패할까봐, 다시 망신당할까봐. 저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 주 저는 여기 서울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진짜 혁신을 봤어요. 그리고 그 혁신 앞에서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저는 삼성의 GPU 프로젝트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기술, 팀, 전략, 파트너십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삼성의 GPU 프로젝트는 진지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시장 진입 타이밍, 경쟁사의 반발.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평가를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과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무대 뒤에서 할인이 저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로엘 씨.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이사님이 첫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일어섰어요. 삼성의 GPU가 엔비디아보다 정말 낫습니까? 이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이 쏟아졌어요. 언제 양산하나요? 파트너사는 확정됐나요? 가격은 어느 수준인가요? 노아와 이사님이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저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어요.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있지만 겸손했어요. 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어요. 질의응답이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사님이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발표 자료는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어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할인이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엘 씨, 이미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봤어요. 소셜 미디어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GPU 진짜였다. 클레어 로웰의 용기 있는 발표. 엔비디아 독점 시대 끝나나? 댓글도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 과장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노아가 들어왔어요. 클레어 대박이야.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진짜요? 노아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1위가 삼성 GPU, 2위가 클레어 로웰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웃었어요. 내 발표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 솔직함이 통한 거야.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로웰 씨, 미국 주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다들 로웰 씨와 얘기하고 싶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실패 영상이 공개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터뷰 요청이 온다고요? 할인이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로웰 씨의 이야기에 공감한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로웰 씨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로엘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독립분석가의 객관적 평가가 신뢰를 만들었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반이었습니다. 클레어. 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반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그쪽으로 가버렸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갔어요. 에반이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넌 업계에서 끝이야. 내가 경고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에반, 당신 틀렸어요. 뭐가?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끝난 건 저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 방식은 더 이상 안 통해요. 에반이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해요. 협박과 조작이 아니라요. 오늘 제가 증명했어요. 에반이 비웃었어요. 증명? 클레어, 넌 아직도 순진해. 오늘 하루 반응이 좋다고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에반이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클레어.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에반. 안녕.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한 일은 단순히 삼성을 도운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구한 거라는 걸요. 6년 동안 갇혀있던 과거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오늘 발표를 다뤘습니다. 미국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삼성 GPU 시장 진출 선언. 엔비디아 독점 시대 도전장. 영국 BBC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삼성 반도체 생태계 재편 예고. 일본 언론도 주목했어요. 한국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입증.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대안이 생겼다. 삼성 화이팅! 클레어 로웰의 용기에 박수를.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할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웰 씨, 주요 파트너사들이 공식 입장 발표했어요. 긍정적이에요. 링크를 클릭했어요. 구글이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을 환영하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아마존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다양한 공급처 확보는 우리의 전략과 일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혁신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하지만 첫 단추는 잘 꿰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인과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로웰 씨,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네, 내일 비행기예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로웰 씨 덕분에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여기서 제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았어요. 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믿음이요. 다시 믿을 용기요. 할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로웰 씨,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이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한국 기념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한글 열쇠고리를 샀어요.
제 가방에 달았습니다. 이 일주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2시간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들어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 발표 봤어. 용감했어. 감사합니다. 상사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6년 전 일 때문에 내가 한계에 부딪힐 줄 알았어. 하지만 넌 그걸 넘어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새 프로젝트야. 내가 리드해줬으면 해. 서류를 봤어요. 반도체 시장 재편 분석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삼성 GPU는 계속 화제였어요. 긍정적인 기사도 많았고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었어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어요.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삼성과 접촉했어요. 파트너십이 하나둘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분석 보고서를 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았어요.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만드는 요소가 됐어요. 실패를 극복한 사람의 말이 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할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로엘 씨, 좋은 소식이에요. 첫 번째 양산 라인이 가동됐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새 GPU 칩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시작이 반이에요. 할인이 답했습니다. 로엘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어봐도 될까요? 언제 또 한국 오실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곧 갈게요. 다음 발표 때 꼭 가고 싶어요. 할인이 답했어요. 2027년에 완전 독자 아키텍처 발표예요. 그때 꼭 오세요. 저는 캘린더에 표시를 했어요. 2027년. 그때가 진짜 승부일 거예요. 완전 독자 설계, 완전 독립 생태계. 그게 완성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믿어주겠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희망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2027년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달랐으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삼성의 다음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